약 1메가와트의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전기 요금 절감뿐만 아니라 약 630톤의 탄소 배출 저감 효과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 가정집으로 환산을 했을 때 570가구가 약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라고 합니다. 건물 지원 사업을 통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매우 저렴한 금액으로 현장에 가장 적합한 모델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너지 IT 기업 해줌에서 기업 태양광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아리백 대응을 위한 롯데면세점의 건물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 후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롯데면세점 물류센터의 경우에는 약 4,000평의 옥상 부지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태양광 발전소 용량으로는 약 1메가와트의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모듈은 현대 440W 양면형을 사용했고요. 인버터는 금비전자 50kW 총 20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완공 날짜는 2021년 11월 달에 완공해서 아주 따끈따끈한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설치해드린 롯데 면세점 태양광의 경우에는 연간 예상 발전 용량은 약 1350MWh입니다. 태양광 발전량을 통해서 건물 전기 사용량의 약 67%를 태양광 전기로 대체할 계획이고요. 이 태양광 전기를 통해서 전기 요금 절감뿐만 아니라 약 630톤의 탄소 배출 저감 효과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일반 가정집으로 환산을 했을 때 570가구가 약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현장 시사를 나가기 전에 위성 사진으로 가배치도를 통해서 대략적인 태양광 발전소 용량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가배치도를 통해서 저희가 현장에 직접 나가게 됨으로써 지붕의 위에 있는 실액이나 피레침 같은 음영 요소가 있는 것들을 살펴보고요. 여기에는 피레침이나 실외기 같은 건 없었지만 거대한 환풍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환풍기를 좀 피해서 배치를 좀 수정을 해야 하고 지붕을 확인을 해봤는데 일반 공장의 지붕에 있는 샌드위치 판넬 같은 경우는 아니었고 징크 형태로 지붕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미 방수 공사를 좀 미리 진행을 했던 현장이어서 방수에 굉장히 민감하셨는데 징크 지붕에 클램프 방식으로 기초를 설계를 하게 되면 별도로 타공을 하지 않아도 구조물을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수에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는 점이고요. 전기 공사 부분에서는 여기가 발전 사업이 아닌 전기를 직접 사용하시는 자가 소비 형식으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에 있는 수배 전반에 직접 물려야 하는데요. 옥상에서부터 전기실까지 전기선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역전력 계전기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 이것도 어디에다가 어떻게 설치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고려를 직접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인천 지역이고 영종도 지방이기 때문에 바람이 엄청 세게 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듈 하중도 그렇고 풍하중이 좀 세게 올 것 같아서 구조물 높이를 최대한 낮게 설치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구조물 타입은 용융 아연 도금이나 포스맥 구조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는 하중을 좀 낮게 하기 위해서 알루미늄으로 좀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면 작업이 다 완료가 되면 인허가 절차를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인허가 절차는 개발행위 허가라고 받게 됩니다. 보통 태양광 발전소라고 하면 발전 사업으로 인해서 발전 사업 허가증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발전 사업 허가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직접 판매하는 사업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가 소비 형식 같은 경우에는 발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구조 검토를 통해서 안전성을 확인하시고 해당 지자체 개발행위 허가를 넣게 됩니다. 여기는 인천공항 근처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보다는 다른 증빙 자료를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모듈의 빛반사의 시험 성적서도 요청을 하셨고 아까 저희가 현장 실사나 도면 작업할 때도 좀 유의 깊게 봤던 부분인데 여기는 공항공사나 영종관리과에서도 구조물 높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공항이 근처가 지나가다 보니까 비행기가 운행이 할 수 있게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조물 높이를 좀 유의 깊게 봤었습니다. 모든 인허가 절차가 거친 이후에 공사를 돌입을 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착공 전에는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 난간을 설치를 하게 되고요. 먼저 기자재 입고를 하게 됩니다.
건물 높이도 어느 정도 높았고 이제 기자재를 최대한 넓은 범위에 분산 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크레인을 좀 대형 크레인을 좀 활용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기자재를 다 올리게 되면 다음으로는 구조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설계한 대로 기초 클램프를 설치를 하고요. 그 위에 기초 레일, 가대를 설치를 하고 모듈을 부착합니다. 모듈을 부착하고 나면 이제 대부분의 공사가 다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사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전기 공사가 가장 어렵거든요. 이제 자가 소비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다가 직접 물려야 하기 때문에 이 태양광 모듈이 있는 옥상에서부터 전기실까지 그 간선을 옮기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이제 옥상 인버터로부터 전기실 인근까지 약 한 200m 정도의 거리를 트레이를 설치를 하고 이제 벽을 뚫어서 전기실까지 인입을 했습니다. 전기실까지 인입을 했으면 이제 ACB반을 설치를 하고 연계점에 연계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때 활선 상태에서는 당연히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롯데 면세점의 협조 요청을 통해서 정전 작업을 하게 됐고요. 새벽에 전기를 거의 안 쓰시는 때에 맞춰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정전이라는 게 그렇게 가볍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몇 시간 동안 정전을 할 수가 없어서 신속하게 좀 처리를 했습니다. 이제 역전력 계전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역전력 계전기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최상단에 물리는 게 가장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A동부터 C동이 있는 현장이라고 할 때 A동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A동에서 태양광 전력을 모두 소화 못 시키면 B동 또는 C동으로 전력이 흘러갑니다. 이때 만약 A동에 역전력 계전기를 설치했다면 바로 트립됩니다. 여기서 차단기가 내려간다고 했을 때 건물에 있는 전기 설비 차단기가 내려가는 건 아니고요. 태양광에 있는 메인 차단기만 내려가게 됩니다. 다른 전기 설비에는 무리가 전혀 가지 않으니까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상단에 설치를 하게 되면 B동, C동 모두 태양광 전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역전력 계전기는 가장 윗단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모든 현장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역전력 계전기를 상단에 설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단에 있는 위치에 설치를 할 때 위치가 다른 건물일 경우에는 전기선 작업이 매우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이는 현장 여건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좀 변경해가면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역전력 계전기를 설치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 태양광 발전소는 완공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사용전 검사를 받을 때 이제 인버터의 세팅 값이라든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는지, 배전반은 도면이랑 맞게 설치를 했는지, 계전기는 세팅 값과 동일한지 이것저것 모두 이제 검토를 통해서 사용전 검사를 합격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다 완공시키고 나서 저희가 직접 전수 검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점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혹시라도 모듈이 만약에 체결 상태가 미비하다라고 하면은 태풍이 왔을 때 모듈이 날아갈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접속반의 이제 체결 상태가 원활하지 않으면 발전량 손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 저희가 체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가 소비용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무조건 많이 설치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역전력 계전기가 동작되지 않을 정도로만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 파란색 그래프는 전기 사용량, 주황색은 태양광 발전량을 나타냅니다. 1000kg를 설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주황색 그래프가 파란색 그래프를 추월하는 시간대가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역전력 계전기를 통해 트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트립되지 않을 적정 용량을 설계를 해서 태양광 발전량이 전기 사용량보다 낮게 분포하도록 설치를 진행합니다. 이처럼 저희 해줌은 무조건 많이 설치하도록 유도해드리지 않고 한전 데이터와 해줌 발전량 예측을 통해 기업에서 최종 용량을 산출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태양광 발전 설비를 자가 소비용식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전기 요금 절감과 동시에 친환경적으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탄소 중립 목표에도 이바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해드린 태양광 발전소는 롯데 면세점 1센터에 해당이 되고요. 이제 2센터에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태양광 발전소뿐만 아니라 전기차 차량 도입이나 스마트 영수증 시스템 도입 등 탄소 중립 목표에 동참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태양광 발전은 요즘 뜨거운 감자인 ESG 경영이나 아리백에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반드시 자가 소비가 아니더라도 발전 사업으로도 아리백 이행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해줌에서는 현장에 가장 적합한 모델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아리백 이행에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게 됐는데 해줌은 각 기업이나 현장에 최적화된 조건으로 아리백 컨설팅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아리백이나 탄소 중립에 고민이 많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가 소비로 설치를 희망하실 때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서 설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건물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매년 한 3월에서 5월 사이에 공고가 나오게 되고 이제 한국에너지공단의 선정을 통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건물 지원 사업을 통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매우 저렴한 금액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태양광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한 건물 지원 사업도 있지만 환경부 지원 사업도 별도로 있습니다. 이런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사실 건물 지원 사업보다는 좀 더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저희 해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까지 모두 컨설팅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그에 맞게 설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